안녕하세요. 박규철 변호사의 법률공원 박규철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요즘 특히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와 월드컵 32강 진출 좌절 등에 의해서 속이 많이 상하기 때문에 술을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지 요즘 음주운전에 관한 상담을 많이 해오십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현장에서 음주 단속 시 음주 측정 거부에 관한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이성적인 판단을 하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 순간을 모면하기 위해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구속의 지름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측정 거부 자체가 음주운전과는 별개의 범죄를 구성하고요. 어떤 경우에는 음주운전 자체보다 더 강한 처벌을 받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과정에서 당연히 일반적으로 경찰관과의 어떤 육체적 접촉 등이 일어날 수 있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공무집행방해죄라는 것이 또 성립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음주 측정을 거부하는 것은 불리한 상황이 생길 수 있고 강한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꼭 피하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것은 10년 이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입니다.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최대 6년 이하의 징역이나 최대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을 만큼 가중 처벌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과거에 한번 벌금을 냈다고 해서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되고요. 반드시 음주운전을 하시면 안 되겠지만 10년 내에 두 번째 혹은 세 번째 음주운전을 하셨다면 강한 처벌을 각오하시고 반드시 변호사와 상담해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음주운전으로 경찰 조사를 받을 때 어떤 진술을 하여야 하는 것인가 라는 것인데요. 일반적으로 그냥 가서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선처를 구하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형사 처벌을 받을 때에는 피의자로서 음주운전을 한 피의자로서 조사받을 때 진술한 부분이 남게 되는 신문조서의 내용이 얼마나 처벌할 것인가, 어떤 처벌을 할 것인가를 정하는 데 기준이 됩니다. 따라서 경찰 조사를 가실 때 그냥 가시지 말고 내가 어떠한 경위로 왜 술을 먹고 운전을 하게 됐는지, 그 다음에 대리 기사를 부르려고는 했는지, 그 다음에 당시 얼마나 어느 정도 거리를 운전했는지 등에 대해서 조금 본인에게 유리하게, 물론 솔직하게 말씀하셔야 되겠지만요, 그런 부분들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들어가 있을 수 있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형사처벌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음주운전이 단속되셔서 형사재판을 받게 되는 경우에 이러한 경우에는 무죄를 다투긴 되게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음주 측정에 따른 혈중 알코올 농도가 있고 음주를 한 상태에서 운전을 했다는 상황에 대한 증거들이 다 있기 때문에 무죄를 다투긴 되게 어렵고요. 좀 적은 처벌을 받기 위해서 특히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 법정 구속도 될 수 있기 때문에 구속을 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유리한 양형 자료들을 내셔야 되는데요. 그 중에서 제가 대표적인 세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차량 매각입니다. 어차피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시고 형사재판을 받을 정도시라면 면허가 정지되거나 취소되게 됩니다. 따라서 운전을 하실 수 없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차량이 있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매각하시고 매매 계약서나 이런 것들을 법원에 제출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근본적인 원인은 치료인데요. 정신과라든가 관련 병원에 가셔서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에 관한 장기간의 치료를 받으시는 거예요. 특히 형사재판에 가서야 그런 걸 하시는 것보다는 일단
음주운전으로 단속이 되시고 처벌받을 것이 확실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빨리 가셔서 알코올 중독이나 이런 것에 관한 병원 치료를 등록하시고 정기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음주운전도 일종의 습관 같은 것이라서 이런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본인에게도 그리고 어쩌면 피해를 입을지도 모르는 제3자를 위해서도 좋은 것 같습니다. 꼭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낼 수 있는 자료는 사회적 유대와 부양 가족과의 관계인데요. 일단은 대부분 음주운전은 남성분들이 많이 하시고 뭐 여성분들 중에서도 생계를 책임지시는 분들이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본인이 음주운전으로 실형을 받게 되면 뭐 쉬운 말로 교도소에 가게 되면 가족들의 생계가 어려워진다는 부분 많이 어필하시고요. 그 다음에 주위 분들 탄원서 많이 받아서 내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음주운전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음주운전 하시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간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실제로는 변호인의 도움을 받으시면은 10년 내에 2회 이상 음주운전을 하셨다고 하더라도 선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너무 겁내하지 마시고 주변에서 한번 찾아서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